오늘의 배남TV 내용은 부산 부동산 중에서 매수 문의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남TV입니다. 오늘은 부산 부동산 6월 7월 분위기 지금 제일 뜨는 지역은 어딜까에 대한 내용이고요. 매물이 없는데도 문의가 많은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6월부터 원래 8월까지는 사실상 부동산은 좀 비수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때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부동산 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뛰었다가 또 서고 또 다시 뛰고 또 서고 또 뛰고 뭐 이런 패턴을 항상 발생을 하고 있고요. 목차를 한번 보시면 6월, 7월 이 동네에 매수 문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매수 문의가 많은지, 그리고 또 어떤 매물들을 어떻게 누가 왜 사는 건지 한번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한 호가, 즉 금액들, 프리미엄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지도 살펴보시면 내가 얼마를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얼마에 팔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지 간에 리스크를 항상 줄여가면서, 없을 수는 없거든요. 위험도가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이 왜 올라갈까? 왜 상승을 하나? 그 구역 중에서 크게 보시면 어떤 갭, 격차는 줄이기와 벌리기를 항상 하면서, 줄일 때는 쫓아가고 또 줄이고 나면 뭐 또 다시 1급지가 뛰어가고 하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면 선뜻 이해는 안 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럴 수 있네 하실 거예요. 단 여기에 기타 대외 변수를 또 넣으면 너무 많으니까 그건 잠깐 접어두기로 하자고요. 먼저 일단 1급지, 이게 1급지가 입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완공이 되는, 준공을 하는 속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동산 가격들은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아무튼 1급지의 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금액대가 1억 원짜리가 2억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거기랑 같이 있던, 묶어져 있던 묶음지 중에서 상급지라고 하는, 그보다 좀 떨어진 입지나 속도가 되었던 3급지라고 하는 것들이 가격차가 원래는 뭐 예를 들어 3천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2억으로 뛰어버리니까 1억 3천이 되는 거죠. 그렇게 격차가 확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1급지를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차피 비교군에 있던 얘네들도 낙수효과, 갭 줄이기, 뭐 어떤 말로 하든 쫓아가겠네 해서 상급지로 투자 유입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상급지가 다시 금액제를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 줄이게 되고, 그러면 다시 어떤 패턴이 되냐면 1급지가 다시 가격이 상승한다. 이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그게 어떠한 뭐 어떤 모델이든지 간에 이런 비교를 통해서 금액대가, 우리가 물가 상승도 올라가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 또한 이런 루트로 올라갑니다. 밑에 보시면 일단 뭐 사실 예를 한번 들어본 건데요.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2년 전에 서검사 5가 P가 2천, 3천 할 때, 2천, 3천 또 안 살 때 서검사 13이나 뭐 서검사 다른 구역들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서검사 5가 P가 2억을 돌파하고 2억 5천이 나오고 막 하는 순간, 이제 점점 13구역도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P라는 게 없었는데 슬금슬금 4천, 5천 생기더니 입지라는 걸 보게 되고, 이 정도 입지면 뭐가 되겠네, 뭐 이게 생겼다 하면 쫓아가겠네 하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게 P가 1억을 돌파하게 되었고, 서검사 13 제일 참 초창기에는 서검사 7은 또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위에 있는 입지니까요. 그런데 서검사 13이 또 쫓아가니 서검사 7이 도로나 이런 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속도가 더 빨리 간대. 그러다 보니까 점점 5천, 8천 지금 매물이 없어요. 뭐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딜 봐야 되냐?
다시 곰곰 격차가 줄어들었는지, 나는 속도로 갈 건지 입지로 갈 건지 따라서 어떤 투자를 하기가 나오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좌동 한번 20평대 말씀드리면서 이건 지금 다른 30평대의 호가랑 갭이 너무 많이 벌어졌으니 분명히 20평대도 어느 정도의 줄이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알려드렸는데,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두세 달 있다가 지금 호가가 정말 1억 정도, 이런 호가지만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갭 줄이가 갭 벌리기를 하면서 가격 상승을 하니, 그럼 지금 많이 물어보시고 매수를 많이 하고자 하시는 이 뜸한 시기에 한 구역은 어디일까요? 이 갭이 줄어든 이제 뭔가 어떤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그런 구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수영구 먼저 지금 가장 많이 많이 물어보시는 데가 일단 수영구예요. 수영구에는 역사 적으로 지금부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신축을 할 만한 더 땅이 없습니다. 결국은 허물고 밀고 올리지 않으면 여기는 어떤 다시 개발할 땅이 없어요. 다 개발해 버려서. 아무튼 수영구 일대 사전 타당성 통과 구역의 원룸 가격 흐름을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을 지켜보면 원래는 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부동산 상승장에서 조금은 소외가 되었다고 하면, 재개발은 오히려 주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고요. 광안 3구역 1번 광안 3구역은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 왼쪽 편에 있는 동그라미입니다. 광안 3구역의 사타가 통과하고 나서 매매 호가가 매매까지만 4.5억을 찍었거든요. 이게 1년 전에는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1억 8천 했어요. 그때는 광안 3구역이 노후도 진입로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접수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보완 부분으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1억 8천, 그러고 조금 지나니까 접수되니까 2억 5천, 접수되는 게 슬금슬금 통과한단 말이 되니까 3억 5천 통과되고 나서 지금 현재는 매매에 대한 호가가 4억 5천에 나오고 있고, 그 오른쪽 동그라미 보시면 밀락 2구역 소리 소문 없이 사타가 통과된 밀락 2구역을 보면 여기도 아주 조용했어요. 아주 조용히 매물도 몇 개 안 나왔고요. 나왔던 것들은 여기는 땅덩어리들이 비싸서 주택을 쪼개기를 할 만한 어떤 것들이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1억 5천에서 나왔던 매매가가 조금 지나니까 1억 8천, 그럼 P가 1억 1억 5천에서 이제 2억 3천, P가 1억 8천 붙은 거죠. 그러다가 3억대가 같은 매물입니다. 3억대가 나오고 거래가 되고 다시 4억대가 매물이 나오고, 이런 현상을 발생하는 거를 지금 올해 부산시 재개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좀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에 많습니다. 사구도 있고 구별로 굉장히 많은데, 역시 뭔가가 진행이 됐다 하면 빠른 곳이 수영구 쪽은 불패구나, 수영구, 연산구, 진구, 금정구 많습니다만, 그래도 전국구 투자자들이 보는 구역 두 개를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그래도 해운대구 수영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입지 좋은 곳은 조금의 안정적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뭔가 시작한다, 출발한다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호가가 단계별 호가가 너무 많이 뛰어버리고 입지가 괜찮다 보니까 매물을 안 내놓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개의 호가로 거래가를 띄워버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타 통과된 데가 있는데, 그럼 지금 보시는 구역들이 색깔에 치는 저기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자, 지금 현재 추진위가 생기거나 동의서를 진구를 준비하는 구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광안 3이나 밀락 2구역과는 다르게 뭔가 준비를 하는, 이제 아주 조금 뭔가 한다더라 대충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튼 동그라미 파란색을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 아래에 있는 구역이 광안 5구역이고 위에 있는 구역이 광안 4구역인데, 광안 5구역 같은 경우는 광안 3과 비슷한 컨디션이죠. 노후도 진입면 문제에다가 위치적 입주,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이 바다입니다. 바다다 보니까 높은 층은 바다 조망권, 쌍용리가처럼 바다 조망권이 나오겠네 해서 먼저 진입할 부분들, 먼저 나는 이쪽에 그래도 수영구에 새 아파트 하나쯤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분들이 초반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룸들이 이거는 해가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초반에 나온 원룸들 이런 말 돌기 전에 나왔던 어떤 매물을 갖고 가셨던 분들은 1억대에서 시작을 해서 1억 3천, 1억 8천, 현재 2억대의 호가들이 막 나오고 있고, 뭐 1억 8천대 매매가도 중간중간, 왜냐면 여기 원룸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뭐 호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설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튼 광안호는 지금 살려고 하면 원룸들이 2억대를 호가를 하더라. 이게 맞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위치가 좋고 하면 사람들의 수요가 니즈가 단계가 아직 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이제는 먼저 들어가더라. 예전에는 아무리 좋은 구역들도 오래 묵기는 게 싫기 때문에 그 조합 설립이나 이런 게 안 되면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합 설립만 되면 금액대가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와, 그렇게는 못 들어가겠다. 나는 그 돈 주고는 들어갈 돈도 없고 그렇게는 못 들어가겠다 하다 보니까 주택임에 원룸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놓고 세 받고 세금 내고 기다린다, 이런 전략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 위에 있는 동그라미 광안 4구역 같은 경우에는 밀락 2구역과 비슷한 컨디션, 소리 소문 없이 조용조용 가는 것 같습니다. 조용조용 가는데 추진이 동에서 진구 준비하고 있고 현재 매물이 없어요. 이쪽은 매물이 없다 보니까 피가, 아까 위에 보셨던 광안 5구역은 그래도 매물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매가가 2억인데 이쪽은 피가 2억대를 넘어간 것 같습니다. 매매 그 매물들이 없기 때문에 간혹 하나 두 개 나오는 것들 피를 보면 뭐 2억대가 넘어서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매수 대기자들이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뭐 이쪽이 되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소지, 즉 진입로 노후도가 다 해결이 되다 보니 속도가 광안 5보다는 빠르게 가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광안 5구이 훨씬 난데도 불구하고 광안사가 호가는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7월 원래 비수장인데 문의가 여기 혹시 매물 있어요? 혹은 뭐 원룸들을 뭐 어떤 이제 사시는 분들 거래량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들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두 군데가 수용구 예정지, 아무것도 뭐 된 거는 없지만 조만간 추진위가 나오고 뭐 조만간 뭐가 될 카더라 통신만 듣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입지는 안 보고, 똑같이 여기도 보시면 말씀드렸던 광안사와 광안호와 비슷하죠. 첫 번째 광안 6구역입니다. 6구역은 네모 분홍색한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망미 앞, 망미 건너편에 있는 구역을 광안 6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 편의상 저희도 다 광안 6구역을 부르고, 광안 6구역이 현재 원룸 1억 5천 선 전후로 뭐 나와 있는 것들 매물대는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고 있고 임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임장하는 팀들도 저희 그 주말에 여기도 임장을 한번 분위기가 어떤가 싶어서 갔더니 임장팀들을 제법 많이 만났고, 현장 부동산 소장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와요. 이거는 뭐 주말에 꼭 이 곳들을 한번 분위기를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 금액대는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가도 지켜보시면 아주 소중한 투자 자산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 광안 6구역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광안 6구역 또한 원룸 매물들이 제법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룸 매물들이 나오기는 나올 건데 문제는 아래로 절대 안 나와. 아까 말씀드렸던 광안호가 처음에 나왔던 게, 올해 나왔던 게 얼마라고요? 1억, 1억 3천이 나오다가 1억 5천, 1억 8천이 나오다 그거 소진되니까 그냥 2억으로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싸게는 안 판다는 거죠. 분위기는 분명 매물이 없다는 것들을 본인들도 알고 있고, 다음에 나올 매물들 또한 그 가격 아니면 항상 더 비싸게 팔기를 원하니까. 그러면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좀 줄여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금액대가 이제 밑으로 이제 다시 하락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떨어질 건데, 문제는 뭐냐면 부산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지에 있는 어떤 뭐 분들이 이쪽에 대한 어떤 흐름을 아시고
매수 문의를 많이 주신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호가를 잡아먹고 올라가지 않나 싶고요. 저는 이게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예전에도 한번 임장 가세요 하고 이 구역을 찍어 드렸는데, 이렇게 대놓고 말씀 안 드렸는데 다른 쪽에서 제법 많은 유튜버 이쪽을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또 알고 가셔야 되시겠다 싶어서 저 또한 그냥 구역 내 인터넷에 있는 내용 그대로 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해가 빠르고 딴 내용을 봐도 아 여기 6, 아 그럼 저기 7 저기 이렇게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광안 7구역, 광안 5구역과 비슷한 컨디션이고, 입지적으로는 광안 7구역 금련산 앞쪽 그리고 서병원 뒤쪽에 있는 광안 7구역 가칭입니다. 카더라 하는 여기가 입지적으로 볼 때는 가장 훌륭해요. 왜냐하면 바다를 가로로 보고 끼고 있고,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부분들이 뭐 논란거리가 많은데, 일단 노후주택이 많고 빌라도 많고 원룸들이 있는데 더 많이 어떤 조합원들을 양상시킬 수 있는 것들은 이쪽 땅은 없어요. 광안5와 이 광안7 같은 경우에는 땅값 자체가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타산이 안 나요.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광안7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매물 잠김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매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투자자가 이제 이쪽에 나오면 뭐 물건을 좀 미리 알려주세요 하는 대기를 받은 부동산이 돌았을 때 제법 많다고 들었고요. 매물을 통으로 구하시는 분들도 6이나 7이나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투자 그룹이 요즘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그런 매물들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부산을 또 대표하는 유명하신 분이 이쪽 금년산 쪽 앞쪽부터 시작해서 남천동 쪽으로 가는 구역들의 입지에 대한 분석을 뭐 하신 게 있다고 하시는데, 입지가 굉장히 좋다. 그거는 여기 한번 임장 가보시면 알아요. 바닷가랑 가장 짧은 최단 거리가 나오고 뒤쪽으로 지하철도 있고 하니까 입지가 좋은 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뭐 표시는 안 해놨는데 주거 환경 개선 지구 두 개가 있는데 밀락 1과 밀락 2가 있어요. 밀락 2 같은 경우는 지금 호가 자체가 4억대들 빌라들은 4억 5천에서 5억대를 넘어갔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뭔가 그냥 주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입지가 좋으니까 이렇게 막 금액대 올라가다 보니 뭐 나름 조금 투자를 하시든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좋은 입지면 언젠가는 될 것이고, 된다는 말 조금만 나와도 금액대가 너무 높아지니 미리 가서 내 잡고 있자. 뭐 노후도나 이런 부분들은 세월이 가면 해결이 되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강한 것 같아요. 진입로 구간은 광안 7 같은 경우는 그 뒤쪽 가로주택과 뭐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원안인지 투안인지 모르지만 예전엔 여기를 광안 10이라고 누가 올릴 거거든요. 근데 크게 간다, 2000세대급으로 간다면 진입로 두 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 같고, 위에 있는 네모스퀘어 광안 6 같은 경우는 뒤로에 지주택이 지금 이제 밀고 있어요. 그쪽 진입로, 그러니까 고가다리 밑쪽으로 해서 뭔가 진입로를 만들려고 그러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본대로 앞쪽으로는 상가를 편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구역도가 광안 6 같은 경우는 더 커지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도 어느 정도 잘 수영 아파트 근처로 해서 같이 가는 걸로 간다 하면 뭐 입지는 나쁘지 않다. 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타 부동산 뭐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어본다 하면 저 또한 동감하는 게 1번은 1등 입지 S급지 입지는 광안 7구역과 밀락 2 주안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이 광안호, 근소하게 차이가 납니다. 광안호. 그 뒤에 있는 광안에 있는, 일단은 지금 단계에 조금 많은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패스를 하도록 하고, 속도적으로 빠른 것들은 광안 4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위에 있는 파란 동그라미죠. 아휴, 이게 너무 구역도가 많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이쪽 입지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저도 투자자분들한테 들었듯이 이쪽 입지는 한 번 딱 잡으면 좀 오래 갖고 갈, 왜냐면 됐다 하면
그 어떤 투자 입지보다는 훨씬 더 낫거든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큰 게 뭐 싫으신 분들은 여기 잘 째려보시다가 안정적인 단계가 오면 조금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구 매수 문의가 많은 이유는 가격이 아직 괜찮다. 어떤 뭐 1억 8천, 1억 5천에서 2억대 사이에 뭔가 입주권이 나오는 원룸 매물을 산다 하면 남부민 서금사 쪽도 피가 이제 1억 전후로 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수용구인데 여기는 바다가 보이는데 괜찮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조금만 진행을 갔을 때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올라가는 폭이 이거는 다른 데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매물 잠김 현상이 100% 발생을 한다. 그것은 광안 3과 밀락 2구역을 봤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땅값이 비싼 동네니 조합원을 무작정 양산을 할 수가 없다. 이쪽은. 그래서 쪼개기 할 게 없어서 사업성 그를 봤을 때 우리가 아니라 시행을 하거나 뭐 어떤 건설을 하는 쪽에서 덤빌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시가 1억 이하다 보니까 원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취득세 부담 없이 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용구 중에서 광안동 이런저런 시작을 하려면 약점은 분명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추진만 한다면 크게 갈 수 있는 입지는 분명하고, 언젠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왜냐면 노후주택이 워낙 많으니까요. 땅값 비싸고 노후주택 많고 그러면 덩어리 내서 지으려면 재개발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될 지역은 맞는 것 같으니,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말하는 선선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수 문의가 많고 매물이 나오면 중간중간에 다 걷어가고, 또한 한 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광안호를 사신 분은 뭐 광안사도 같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는 드래곤볼이라 그래요. 모아가가지고 다 모으면 소원 들어준다고. 아무튼 투자자가 점점 스마트해질수록 원칙을 돌아가서 좀 더 안전한 곳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믿음과 원칙이 있어야 중간에 올라갈 거를 미리 놓는 그런 우려도 범하지 않으시고요. 길게 잘 끝까지 자세를 지켜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선선 진입할 때 꼭 생각하고 가세요. 입지가 대박인 구역, 그래서 놓치면 절대 사기 힘든 구역이면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 확률이 높고 속도가 빠르다 하면 사업 타당성 또는 조합 설립 또는 그 후 단계별로 어떤 수익률을 보시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지금의 금액대가 높다 낮다가 아니라 이 금액대 뒤에 내 뒤에 받아줄 사람이 있다, 바로 던진다 했을 때 누군가는 살 수 있는 그런, 언제든지 이런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구역인지도 꼭 한번 살펴보시고, 끝으로 취득세 양도세를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남아도 답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어떻게 보면 입지 다음으로 중요한 게 세금인 것 같습니다. 꼭 살펴보시길 바라고, 아무튼 오늘은 지금 뜨는 지역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봤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부산은 노후주택이 많고 재개발, 거기에 대한 재개발 기대감도 매우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입지에 대한 부분들, 왜냐면 다 뭐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 가격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나 없나, 막 요 정도 가격선이면 내가 던져도 막 손해는 안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나 안 드나 생각하시고, 세금 매도 전략 생각하신다면 분명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거기에 대한 보답은 꼭 오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다가 좋은 거 놓치지 마시고, 뭐 잘 사신 게 있으시면 그런 것들은 조금의 단기 수익으로 해서 팔지 마시고 잘 지켜가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도 힘찬 한 주의 시작 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구독자님 사랑합니다.